이제 임피던스를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라고 있죠. 임피던스는 교류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피던스도 R 플러스, E 플러스 마이너스가 J라는 건 나중에 위험인데, 네, 아무튼 R과 저항과 리액턴스의 조합을 이루는 게 임피던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중에 얘기하죠. 네, 교류의 전류의 흐름을 잘 방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임피던스죠. 임피던스의 정의는 뭐예요? 오음이니까 방해하는 능력이겠죠. 교류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개의 조합, R하고 X하고 두 개를 조합해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라고 하죠. 교류의 전류의 흐름을 잘 통과하는 능력이 있다. 어드미 단위는 모음을 있습니다. 임피던스의 역수,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는 R하고 역수가 뭐였는가요? 컨덕턴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직렬이 되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중에 얘기하죠. 리액턴스의 반대는 서 책의 저자가 B라고 쓰고 서셉턴스라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건 안 해요. 기능사 시간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임피던스 역수는 어드미턴스,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 리액턴스의 역수는 서셉턴스. 리액턴스, 레이턴스, 리액턴스, 컨덕턴스, 서셉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만 가봐요. 그래서 꼭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류의 통과를 저지시키는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느냐 임피던스. 교류의 흐름을 잘 통과시키는 능력이 있다. 어드미턴스. 오니까. 그 다음에 저항은 그대로 영혼을 레지스턴스를 해석하면 방해하는 능력. 교류의 흐름을 저지하는 능력. 시험제는 안 나와요. 말 한마디면 첫날이니까 정의는 설명을 해줘야겠죠. 제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게 이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리액턴스는 반발하는 능력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반발하는 숫자 붙었죠. 임피던스, 레이턴스, 리액턴스 능력. 자신이 얼마만큼의 주파수의 영향을 받죠. 레이턴스. 주파수의 영향, 주파수가 커지면 리액턴스가 커지네.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라고, 정전 용량이라고 했죠. 그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용량 리액턴스는 단위는 오음이고, 그 다음에 반발하라. 그 다음에 이건 전도. 그대로 얘기하면 컨덕턴스는 우리말로 그냥 영문을 해석하면 전도의 능력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전도의 능력. 방해의 반대는 전도. 잘 흐르게. 그 다음에 서셉턴스는 그대로 허락하다, 허가하는 능력, 비율이라고 해도 돼요. 그 비가 크기가 얼마냐? 비, 어드미턴스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근데 이것도 서셉턴스는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뭐, 근데 왜 어드미턴스를 배우고 아까 뭐를 배워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병렬일 때는 합성조항 구할 때 뭘로 구하는 게 편해요? 목으로 구하는 게 편해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아까 직렬일 때, 병렬일 때는 합성조항 구할 때는 컨덕턴스로 푸는 게 편하다고 얘기했죠? 일단 들어만 보세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얘기해요.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는 이건 나중에 아이다스는 나중에 배우고 동선은 나중에 배우고 저항선, 불선, 줄이라는 사람의 법칙이 있는데 줄을 나중에 배우고 이 브레이크는 WL은 주는 그 증명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이 브레이크 LI 제곱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냥 증명 안 하겠습니다. WC는 줄 에너지 W는 이 브레이크 PT라고 해서 유도어만 나와요. 근데 결론만 이 뜻이 뭐냐면 인덕턴스는 전류를 방해해서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
그래서 인덕턴스는 저주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콘덴사, 캐패시턴스는 전압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수식입니다. 네, 말을 합니다. 넘어가죠. 증명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네, 됐습니다. 오늘 그 다음은 이 공식만 좀 알려주시고 엑셀은 이 공식을 요거 공식 좀 알려주시고 4개만 또 알려주시고 교재 문제 있는데 57페이지 공부 볼까요? 네, 그냥 문제가 중요하죠? 네, 문제가 중요합니다. 57페이지에 하나씩 이제 이해가다 보면 내 것이 되죠. 한 번에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어려운 내용이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 것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가면 0.1레인 코일이 인덕턴스 같은 말이죠. 예, 인덕턴스 코일에 100V라는 전압을 가했어요. 네, 그러면 리액턴스의 단위가 뭐예요? 옴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 풀이 해설만 보시기 바랍니다. 엑셀은 오메가예요. 왜 오메가는 2파이F인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증명해 드리고 2파이F에 대해서 0.1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헨리가 0.1. 아무튼 헨리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주면 옴이 나온다. 단위가 중요하죠. 기호는 책이 저자가 알베르자이 그냥 잡은 것이니까 인문적으로 잡은 거니까 그건 무시하고 아무튼 헨리에다가 오메가 2파이F를 곱해주면 리액턴스가 된다. I는 R분의 V고 그러니까 옴에서 전압에서 옴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4번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죠. 2번.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0.1헬이 호일의 인덕턴스의 리액턴스의 단위는 옴이죠. 377 옴이 나왔나 봐. 주파수 오메가 2파이F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인덕터하고 인덕턴스의 차이점은 뭐예요? 인덕터는 또 뭐냐? 제품, 만들어진 제품은 인덕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나 불이나 알미늄은 나성 모양으로 감은 코일을 인덕터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인덕턴스에 코일을 많이 감으면 이 값이 커지는 건데 L 값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무시하고 인덕터는 우리가 오늘 개념, 개념만 인덕턴스는 크기를 얘기해요. 얼마만큼의 능력, 셀프, 자신이 얼마만큼의 전압을 유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인덕터는 제품, 만들어진 판매가 되는 그 제품의 품명을 인덕터라고 합니다. 리액턴스는 있는데 또 리액터는 뭐냐고 물어봐. 나중에 가면 직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 분노 리액터, 병렬 리액터가 분노 리액터. 그 다음에 소 리액터, 한류 리액터, 나중에 리액턴스가 있는데 리액턴스입니다. 크기를 얘기합니다. 리액터는 제품. 어디다가 갖다 쓰느냐 그거 발라없자는 제품이 분노 리액터는 혈압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고 소 리액터는 나중에 지락저주, 과학에 의한 지락저주, 화재가 나는 걸 방지하는 거고 단락저주를 제한하는 아무튼 제품들이 여러 가지 쓰이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리액터는 제품을 얘기하고 그런 개념만 좀 잡습니다. 그 인덕턴스가 인덕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4번에 가면 인덕터의 특성을 요구한 것 중 옳지 않는 걸 찾아라. 2번 일정한 조류가 흐를 때 전압은 무한대가 아니죠. 아까 2번만 보세요. 나머지 아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험식을 들어가죠. 아까 조류의 코일은 조류를 변화시킬 때 10A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배웠던 내용으로 0초, 1초, 2초, 3초 변화가 없을 때는 전압이 나왔나. 변화가 뿌리는 LT 때문에 DI로 적으면 돼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명나누기 상수는 뭐라고요? 상수 나누기 무한대는 0. 상수 나누기 0은 무한. 아무튼 2번이 틀렸죠? 일정한 뭐 나머지는 맞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일정한 전류의 변화가 없다면 전압은 제로 볼트가 무한대가 이해되죠? 이해돼요. 전류가 인덕턴스에는 코일은 전류가 변화가 될 때만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나중에 자석을 코일에다가 뺐달만 맞춘 거와 달리 전압이 왔다리 전압이 지시가 왔다리 됐습니다. 좀 있는데 큰 개념만 찾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오늘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달 나가는 것은 저희가 옛날에 11시까지도 했어요. 이제 10분까지 좀 불품인데요. 네, 좀 쉬시고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면 돼요. 좀 여유있게. 3월 20일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시험 보는 분한테는 조금 시간이 좀 자기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단상 교리에 참 이것도 어렵네. 기전력, 전압이 발전기에서 기전력을 얼마나 한다고 단상 교리. 여기가 교류 발생 원리를 좀 볼까요? 단상, 나중에 3상은 나중에 얘기하고 교류 발생, 단상 교리의 발생 원리. 실험을 해야 하는데 실험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험할 시간이 좀 없네요. 아무튼 교재로 볼까요? 그냥 천천히 마시고 교재로 발전기, 기기 시간에 좀 많이 얘기할 건데요. 기기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교재를 좀 정리해서 2장이 나옵니다. 자, 23페이지 교재 참조하겠습니다. 적지 마시고 교재 23페이지. 아직 플레밍 오는 법칙도 안 배웠죠. 오바를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은 교류 발생 원리. NS 자기장대. 가속이, 자력이 미치는 공간에. 길이가 L인. 구리라고 해도 돼. 알루미늄 전선이라고 해도 돼. 구리를 많이 쓰죠. 아무튼 L인 도체를 반시계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걸 돌립니다. 그러면 플레임의 온라제 법칙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전압 돌립니다. V 속도는 메타 per second인가요? 메타 per second. 평등 자력이 미치는 평등 전개라고 보고요. 평등 전개가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NS 자기장 평등하게 존재가 되는 자기장 내에다가 자속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BLV 이건 나중에 자기가 지나야 돼요. 사인 세타로 해서 전압이 다시 사인 세타가 제일 중요해요. 사인 세타가 우리가 정연파라는 것은 사인파 같은 모양으로 사인 곡선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파형,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균일하게 반복되는 파형을 우리가 정연파 교류라고 해요. 정연파하면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파. 일정하게 정연하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B는 자속력도 아직 안 배웠어요. 자속력들은 평등전개. 보이는 건 아니지, 자속력. 전기력선이 모여서 자속이 나온다고. 아무튼 자석이 미치는 공간. 땡기는 힘이 N행등에서 S.
예, 땡기죠. 예, 자석이 땡깁니다. 예, 위치는 공간에다가 일정하다고 보죠. 길이도 일정해요. 돌리는 속도도 정속도로 돌린다고. 자전거 사이드 돌립니다. 그러면 결론만 그려놓고 사인 세타를 이해하세요. 사인 세타가 0. 세시 방향은 영문이죠. 세시 방향에서 돌리고 왔다 갔다 하면 사인이 0도니까 정확히 끊었을 때, 직각을 끊었을 때 그만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같이 선상에 사인 세타에 끝까지 12시 방향 올라가는 크기가 다시 내려가면 도체를 내려가면 하향이 이렇게 또 여기서 돌아가면 9시 방향에서 밑으로 다시 6시 방향에서 올라가는 사인 세타에 비례해서 이 사인 세타가 이어집니다. 사인 세타가 정형감이죠. 그래서 반시계로 돌립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지. 시계방향하고 도체를 보면 마이너스 사인파. 사인파라는 것은 정형파는 사인 곡선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여서 반시계 방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사인파가 여튼 시계방 3상은 이제 뒤에 가서 3상은 3개의 도체를 돌리면 전동기가 발전기지만 3개의 도체를 돌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돌리는데 단상을 쓰는 게 좋아, 3상을 쓰는 게 좋아. 선풍기를 돌린다. 3사람이 돌리는 게 더 빨리 돌아갈 거 아닙니까? 회전자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아무튼 3개의 도체 3상은 나중에 120도 유상차. 360도는 3개로 짜기면 균등하게 짜기면 120도죠. 120도 짜기는 겁니다. 스타트가 나오는 순서대로 해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3상도 같이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어가 파이죠. 한 바퀴 돌리면 180. 파이야. 나중에 파이로 쓰면 나중에 파이를 나중에 180도 돌렸다. 자전거는 한 바퀴 돌려서 360. 그래서 120도 뒤에 A 도체, B 도체, C 도체 반시계로 돌리니까 A 도체는 120도니까 얘가 120도가 됩니다. 60도, 120도. 그래서 A상 A 도체는 똑같이 3개를 동시에 돌리면 A라는 도체가 여기에 타양이. 그 다음에 B 도체는 두 번째 올라오죠. B 도체는 120도 뒤져 있네. 뒤져서 올라오니까 120도 뒤져서 B 도체가 올라오겠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아는 분도 있지만 B 도체가 이렇게 좀 잘 그려요. C 도체는 240도 뒤져 있는데 C 도체는 240도가 뒤져져 있습니다. C 도체는 A 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240도가 뒤져 있습니다. 180도 그 다음에 얼마나 60도가 240도가요? 240도가 근데 사실은 동시에 사실은 시간 0일 지점을 스타트 시점을 0으로 해서 시간 마이너스 0 도체를 돌리면 C도체를 돌리면 B도체 스타트 대체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해서 A, B, C 상이라고 또는 RST라고도 하죠. 이론사 쪽에서는 RST, 정합 쪽에서는 A, B, C라고 해요. A상, B상, 최대치에 도달하는 순서. 그러면 A, B, C 상을 다 시험제 참 많이 나와. A, B, C 대칭에서 이제 비대칭은 나중에 얘기하고 대칭은 크기가 길이가 같고 유상차가 균등하게 110반을 3상이라고 하는데 대칭 3상 비교라고 하는데 대칭 3상 비교에서는 전압의 합이 얼마예요?
어디서 내리든지 그 값은 0이 그냥 벡터도 그냥 벡터도 나중에 제로버트죠? 제로버 전봇대 올라가서 R상, S상, T상 동시에 이론적으로 실제 작은 안 그렇게 동시에 잡으면 전압이 0볼트 동시에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대칭이 될 수가 없죠. 전선의 흐르는 조리가 똑같을 수가 없죠. 사실은 비대칭 식물들이 균등하다면 일단 그 Y선의 중성점은 변압기 세대 Y로 나와서 중성점에서는 제로볼트가 되겠죠. 제로볼트가 되겠죠. 내려보세요. 하나 또 보이겠습니다. 첫날은 여가 계단에 오면 여가 1볼, 여는 마이너스 1볼하고 여가 그리고 자기장도 A상도 여기 0.5, B상도 0.5, C상은 봐봐. C상은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0.5이고 0볼 타는데 여기서 내려가고 그림은 좀 잘 그려야 되는데 뭔 말이죠? 여기가 자기하게 벡터는 우리는 고장녀석에 가면 이걸 벡터로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어느 하나가 삐끗해버렸어. 삐끗 나가면 중성점이 이동하니까 중성선이 그때는 저기로 흘러가는 거죠. 제로볼트가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벡터를 자기학시하는 벡터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게 벡터인데 크기가 있고 이 방향이 어디로 방향을 분산함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벡터를 활용으로 나타내면 자꾸 C형이 C가 땅에 떨어졌어. 지락절 나무에가 쳤어. C상에 그 말이 되죠? 그러면 벡터도 이해하기 편하다. 그 말 알죠? 계산이 편하다. 화형으로 보면 복잡한 우리가 자기가 전에 벡터부터 스칼라인데 다 있는데 그걸 계산을 쉽게 하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단상기로 발생하지만 반시계로 돌린다는 얘기만 오늘 좀 이문한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BLB 사인세타는 자기가 전에 사인세타의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나중에 앞선다, 뒤선다 얘기했는데 A도체, B도체, 3상이라는 A도체가 C수태가 A도체보다 몇 도 앞서? 한시계로 돌리니까 내 앞에서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몇 도 앞서서? 110도 앞서서 뒤로 따지면 몇 도 뒤진 거예요? 240도 뒤진 거예요. B도체는 나보다 몇 도 앞서? 240도 앞서고 뒤진 걸 따지면 한시계로 돌리니까 120도가 뒤지겠죠. 그 말이죠. 나중에 벡터 오퍼레이터도 제2 크기가 루트 1이고 그 말이니까 나중에 계산을 시켜. 나중에 자, 됐습니다. 이제 정리하죠. 오늘 제가 좀 또 금방 넘어가면서 해왔던데 오늘 저기 식당 보니까 얘기를 좀 부정적으로 가도 되겠어요. 빨리 해. 자, 오늘 꼭 위안을 정리하겠습니다. 몰라도 근데 위라는 것만 일단 삼각관계 5의 법칙 V는 컨덕턴스는 왜 배우는가? 한번 얘기했죠. I는 V 전압하고 상대성 I하고 전압 상대성 R하고 컨덕턴스 상대성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죠. 시간이 됐는데 저항의 직렬 일장이 직류니까 직류로 가죠. 저항을 R1, R2에 걸렸다. 이라는 전압을 좀 토일이니까 좀 봐줘. 더해서 나쁘는 없습니다. V1 그래서 V1에 걸린 전압 오늘 하나
R 플러스 아까 숫자는 아까 넣어보세요. 자기 거 저항이 큰 쪽에 방위 전압이 만들어요. 저항은 로의 S분의 1이야. 면적이 짧으면 수도관에 굴러다 그 지점에 압력이 제일 많이 가야지. 네, 아까 여기 수입차가 전압 나오는 흐르류 전기적인 흐름 전류 저항은 방해하다 전류흐름을 항거하다 레지스탕스라는 말 들어봤죠? 대항하다 항거하다 방해하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전압에 이렇게 된다. 컨덕턴스가 주어지면 이건 잘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안 나오니까 얘기하지 말았다. 그래, V2는 자기 것이 야버리십시오. 휴게 법칙부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렬 접속. 그리고 합성 저항값은 R, 합성 저항값 R 제도 없는 R은 길이가 길어진 거 아니에요. 길어지가 로에스분의 1만 이해도 돼.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값이 커지는 거지. 로에스. 컨덕턴스가 조지면 컨덕턴스는 그냥 놔버리십시오. 역수라고만 이용을 들어가는 문제 풀 때 적용만 하면 돼요. 이거 문제 풀 때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조만 빨리 해서 빨리 이해해요. 그 다음에 병렬 접속이 나오네. 병렬 접속이 시험제가 많아요. 저항은 병렬로 R1, R2에 중요합니다. 위압요건 위압. I1, I라는 전류가 총전이 걸어가면 필요 법칙인데 어떤 분기점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네, 입력 전류는 출력주의 배수합과 같다. 두 개를 빼면 0이 되더라. 필요 법칙의 1법칙 시험제에 나왔네. 필요 법칙 전하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전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도 되는데 전하의 보존, 전하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니까 전하 보존의 법칙이다. 시험제가 나왔어요. 네, 들어가는 전류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어떤 하나의 분기점에서 전하 보존의 법칙, KCL 법칙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필요 법칙 1법칙. 그 다음에 I1은 R1 플러스 R2분의 위압일 것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것이 올라가 타 것이 올라가. 타 것이 I2는 R1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30분씩 더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부피 지원반이라 이게 시간을 웬만하면 좀 지켜야 돼요. 오늘만 좀 양해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이나. 타 것이 그러나 컨덕턴스 시험제에 나온다. 일 것만 보자. 컨덕턴스가 주어지면 혼자 의기만 하면 돼요. 자기 것이 아까 숫자로 봐줘. 숫자로 아까 보는 것만 좀 봐주시면 컨덕턴스가 주어지면 탁 것이 탁 자기 것이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합성 저항값은 병렬일 때는 분모에다 더해 주시고 분자에다가 곱해 주시고 컨덕턴스가 주어지면 병렬일 때는 더해 주기만 합니다. 일단 역수 등문 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R0분의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만이고요. 그만이 측면 그만이 빨리 위하고 시험대에 이렇게 어차피 그리고 하나 더 위할게 저항이 1대이면 병렬일 때는 전압이 똑같죠? 수도관 수위차 양쪽으로 패스 전압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1대이면 저항이 하나 문제 나와 있죠? 저항이 1대이면 전류는 2대 곱해서 2V 아까 1로 2온이라고 했고 2대 전압이 같다. 병렬일 때는 곱해서 같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L하고 C만 얘기하겠습니다. L은 L의 D.
다음에 I는 쌍대성 C, C는 뒷길에 전류의 전하를 C는 전압, 배터리, 휴대폰 전압에 변화를 줬을 때 배터리가 충전된다. 이해되죠? 전압이 만땅 되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돼야 합니다. 전압이 똑같은 거. 안 되죠? 전류를 전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거기는 전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XN 몇 가지만 얘기하면 XN, XN은 오메가 인덕턴스 헨리에다가 오메가가 2파이 부르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곱해주면 오음이 XC는 오메가 C분의 1 실험식에서 나왔다. 패러드에다가 오메가를 역수주하면 축전제에 의한 저항값이 나옵니다. 실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말로 이게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실물을 그냥 이해를 해야 해요. 아까 어떤 얘기는 호일은 전류를 급격히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캠페이션스 콘덴사는 전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에 담았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오메가 2파이 F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오메가 2파이 F인데 주파수가 직류는 제로니까 직류 통과는 쉽고 간단하게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만 외우는데 계속 한마디. 직류 통과는 직류 주파수가 0 아니면 0은 나오잖아. 전류가 흐르기가 쉽고, 교류는 주파수가 커지면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는 교류 아닌가요? 네, 그래서 크기가 달라서 교류는 통과되기가 어렵고, C라는 놈은 주파수가 제로인 건 1나누기 0은 뭐예요? 1나누기 0은 주파수가 크면 커질수록 뭐가 돼요? 1나누기 크기가 커지니까 XC 값이 줄어들죠? XC가 줄어드는 오음이 줄어들면 전류는 흐리기 쉽다. 그만 얘기 하나만. 오늘 주파수의 비례가 되고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비례가 되고 용량 리액턴은 주파수와 반비례가 되고, 이 코일에 의한 저항값을 X의 리액턴스인데 코일에 의한 저항값은 인덕턴스와 주파수의 크기에 비례해서 코일에 의한 저항값이 커지고, 이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정전 용량이라고 해서 용량 리액턴스는 C값이 커지면 저항값이 줄어들어서 전류가 흐리기가 쉽고, 교류는 주파수가 그런 오메가가 커지니까 적어져서 전류가 흐리기 쉽다. 하나만 위하죠. 두 개면 일단 그만해. 유식만 하면. 자, 오늘 이건 머릿속에 꼭 그리셔야 됩니다. 주말에 꼭 머릿속에 딱 못을 박아보세요. 됐습니다. 오늘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